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합니다. 중남미 리포트. 오늘은 이 브라질과 룰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를 연출하고 있는 박천기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룰라 대통령이죠. 우리가 네, 좀 그렇습니다. 길게 이름을 불렀습니다만은 네. 룰라 대통령으로 우리가 아주 친숙합니다. 22일부터 24일 요 사이 2박 3일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박 3일간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공식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예.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은 룰라 대통령이 지난 2005년에 국빈 방문한 이후 무려 2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겠죠. 그때도 룰라 대통령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통령 중간에 좀 이제 쉰 텀이 그렇죠. 있죠. 쉰 기간이. 브라질 헌법 규정상 2번 연임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예. 2005년에 했었으니까 지금 룰라 대통령은 이번이 세 번째 임기입니다. 예. 특히 이번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는 한 230여 개의 브라질 기업체들도 동반해서 온다고 하니까요. 양국 간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제 테이블이 좀 많이 있을 아마 것 같습니다.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라면서요. 네, 브라질은 1959년에요.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입니다. 예, 예. 네, 남미 지역 최대 투자 파트너고요. 현재 약 5만 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동포 사회가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 1963년 2월에요. 103명의 농업 이민단이 처음으로 브라질의 산토스항에 도착을 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그 의류라든지 봉지업 이런 사업에 많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인들도 많이 맞습니다. 계시고. 예. 예. 그 예전에 이제 그 사회 시간에 배우기로는 네. 이 이제 미국을 제한 남미 남미 지역이죠. 쪽은 대부분 네.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쓰지 않는 나라가 브라질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문제 많이 그렇죠. 나왔었어요. 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 그래서 포브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네네. 포르투갈은 브라질이다 이렇게 그렇죠. 외웠던 기억이 예. 나는데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인 거죠. 브라질은 당시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남미 카리브해 한 33개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고요. 예. 1492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이제 15세기 이후에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에 경쟁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 따먹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 두 나라의 갈등 상황을 보고 당시에 1494년에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이제 중재에 나섭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내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줄게. 그게 예. 뭐였냐면 대서양 한가운데다가요 가상의 선을 긋고 그 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서쪽은 스페인 영토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1494년에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이 이제 도로테시아 조약이라고 하는데 예. 이 조약에 따라서 오늘날 그 동쪽 지역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 교황이 그냥 선을 그어가지고 나눠준 거네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지도 보시면 예. 거의 자로 근 듯이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요. 실제로 진짜 둘이 만나서 예. 자로 근 거거든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예. 근데 어쨌건 간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뭐 예. 잘돈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는데 예. 브라질이 엄청나게 영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땅을 차지한 건 맞네요. 남미 지역의 한 그죠? 47%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요. 절반이에요, 사실상. 예. 큰 거 하나 영토가 큰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커피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자원이 또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실은 또 처음 알았네요. 이 룰라 대통령 네. 이 노동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동자에서 대통령까지 된 뭐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네, 그런 인물이 이제 볼리비아 이제 모랄레스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네. 중남미에서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죠, 이처럼. 룰라는 1945년 10월 27일 브라질의 북동부 지방인 페르남부쿠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12살 때부터 이 거리 구두 닦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14살 되던 해에는 선방공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실 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인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직업전선에 뛰어든 거죠. 네. 그리고 19살 되던 해에요.
자동차 부품 공장 선반공으로 일하다가 불행하게도 이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유사한 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린 손가락을 들고 봉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을 이제 뛰어다녔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수술비가 없어서 그를 받아준 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은 훗날 이제 룰라가 노동운동의 대부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지난해죠. 2025년 6월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제 G7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조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소년공 출신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두 대통령이 뭐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권까지 도전을 했는데 이후에 네. 바로 된 건 아니죠. 좀 고배를 몇 번 마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삼수를 했는데요. 예. 룰라 대통령은 1994년에 이제 첫 대선에 도전했지만 그때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 대선인 1998년에도 재도전했지만 이때도 무릎을 꿇습니다. 예. 뭐 약간 좀 강성 좌파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뭐 같아요. 지금도 뭐 좌파 대통령이라는 그 꼬리표가 좀 꼬리표는 붙어 있지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그렇진 않죠. 온건 노선을 그렇죠. 걷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미지 변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안 입었던 이제 고급 양복을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재벌 출신의 사람을 캐스팅한다든지. 우리도 과거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87년이죠. 예, 예. 1987년에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자민련의 김종필 후보 간의 이른바 이제 DJP 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브라질판 DJP 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87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이제 당시 기자들이 예.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좀 마르크스주의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니요, 저는 선방공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일화도 굉장히 유명을 하고요. 예. 마침내 2002년에 삼수에 도전한 룰라가요. 61.3%의 득표를 얻어서 브라질 대선 사상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대망의 대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예. DJP 연합은 1997년도인 것 예.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제 하겠습니다. 기억이 예. 맞다면 87년이면 훨씬 더 이전 맞습니다. 네네. 얘기이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선 이후에 어떻게 좀 정책이 바뀝니까? 룰라 대통령이 어떤가요? 네, 브라질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하고 국빈층의 열렬한 지지로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빈민 구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전국에 450만 극빈 가정에 이제 생활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 65세 이상 노인 가장과 장애인 가장 돕기 프로그램에 연간 50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1,500만 빈곤층 가구에 매달 14달러를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도 시행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받게 되는데 이때 또 이제 룰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비용이라냐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한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이제 또 보수권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습니다. 뭐 기업들에 대한 세금 면제라든지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를 뭐 대폭 수용한다든지 이런 약간 좀 우클릭 정책을 그러네요. 했다고 할까요? 예. 이런 좀 변화된 유연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좌파 진영에서 또 비판을 받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생긴 별명이 뭐냐면 예. 중도 좌파로의 변신을 두고 이제 다이어트 콜라 있잖아요. 그걸 패러디해서 다이어트 룰라 이런 별명이 이때 생겼습니다. 룰라. 예.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는 뭐 그래서 현실이니까요. 정치가 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네. 되다 보면은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상대 쪽에서 또 비판이 또 맞습니다. 들어오는 거고. 예, 정치란 그런 거죠. 예. 게다가 뭐 브라질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룰라 개혁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부정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정부패 스캔들이요. 룰라의 집권 초기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어요. 예. 특히 이제 룰라 가족의 비리 의혹이 중요한 정치 정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뭐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룰라의 아들이 브라질의 전기 회사로부터 뭐 500만 헤알, 뭐 하나로는 약 한 2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룰라의 친인척들이 브라질 노동자당으로부터 수차례 대가성 여행 경비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뭐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예. 또 일부는 또 사실로 확인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8월에 룰라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인 2017년 7월에 룰라 대통령 자신도 부패 혐의로 기소가 돼서 실제로 한 580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1년 반 정도? 네. 했네요. 또 수감 그렇습니다. 생활을요. 아무튼 지금 현재 룰라 대통령은 이제 세 번째 임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임기인 거고 그 이전에 했던 대통령이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고. 근데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이 2024년에 대선에서 그때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12일에요. 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요. 기소된 자이르 보노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80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공소장을 보면 사회 불안을 핑계로 군부 구테타를 모의했을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비상기구 설치를 모의했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 이들이 대통령 당선자인 룰라뿐만 아니라 당시 연방선거 고등법원장이었던 알렉산드르 모라에스 대법관을 암살하려 했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입니다. 예. 실제로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요.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예. 2023년 1월 8일에 수도 브라질리아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고요. 예. 주요 정부 청사에 난입해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투영이 약간 좀 되는데요. 데자비처럼 떠오르죠. 그러니까 떠오르기도 하고. 오호. 그렇습니다. 브라질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위관급 장교 출신으로요. 군 출신이네요. 군 출신입니다. 근데 이 뭐 스타 출신이 아니고요. 예. 좀 독특합니다. 위관급 장교니까 대위 출신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그 2019년부터 2023년 초까지 4년간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을 했고요. 브라질 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예.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 집무실에 언제나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전직 군부 출신 대통령 사진을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놓은 걸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네, 뭐 아주 티를 낸 극우 정치인으로 보이고요. 예. 2025년 7월에 브라질 대법원이 보우소나루의 발목에다가 이 감시용 모니터 설치를 명령하거든요. 예. 가장 먼저 SOS를 구한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브로맨스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예. 취소해라. 음. 발목에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이니까 발목에 했던 감시용 그거를 하고 석방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예. 룰라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상품에 무려 50% 관세를 때려버려요. 실제로. 아. 네. 그 지금도 좀 지금 현재 미국과는 관계가 좀 안 좋겠네요, 그죠? 아주 좋지는 않은데 예. 브라질 대통령이 좀 영리한 게 뭐냐면 예. 룰라 대통령이 좀 영리한 게 뭐냐면 예. 아무래도 브라질이 대국이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공격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국가가 두 나라인데 예. 브라질과 인도예요. 예, 그나마 맷집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적당하게 수용하는 척하면서 적당하게 거절하고 이런 약간 좀 중도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풍부한 또 자원이 뒷받침돼 자신감이 있으니까. 없으면 이런 거 못하죠. 지금 예. 유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국가들 다 나가 떨어졌거든요. 예. 영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지금 트럼프 요구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브라질 정치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정부패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네, 자, 사실 뭐 브라질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인이잖아요. 예.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넓은 영토고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를 소유한 나라예요. 뭐 남미 전체 대륙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요.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5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남미 최대의 민주국가고요. 예. 그다음에 G20에 속해 있죠. 브릭스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브라질의 발목을 잡는 건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예. 2023년 국제투명기구의 부패인식 지수에 따르면요. 브라질은 100점 만점에 34점입니다. 예. 180개의 나라 가운데 107위예요. 또 하루에
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는 나라니까 예.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부정부패에 좀 시달리는 나라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하면은 참 못 살기가 힘든 나라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가진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항상 부정부패, 발목을 잡고 정치적인 있는 거죠. 문제 맞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군요. 네. 예. 아무튼 우리나라 온다니까 좀 좋은 결과를 서로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예. 네, 브라질 하면 이제 삼바 삼바 일 축제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좀 늦은 시간이니까 뭐 예. 격렬한 삼바 음악 대신 예. 또 브라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보사노바입니다. 아, 보사노바. 그렇죠. 예. 예, 브라질의 보사노바의 신으로 불리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예. 조앙 질베르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노래 우나 무에르라는 곡 아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곡 들으면서 중남미 리포트 박청기 프로듀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일라디오 음악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